자, 그러면 이제 신부가 입국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가 잘 살 수 있습니까? 팁을 주시면. 자, 보통 일반적인 업체 중에 이런 말 하는 업체 있죠. 저희 업체는 사후 관리를 잘 합니다. 저는요, 업체가 사후 관리는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주의거든요. 오기 전에 신부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신랑분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희한테. 그래서 신랑 신부가 교육이 제대로 되면은 회사가요, 한국 입국한 신부 신랑분 간섭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신랑분이 이제 알아서 모든 걸 잘 해야 되는. 첫째, 신부가 한국 오면은 제일 먼저 신부 이제 외국인 등록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등록하고 신부 건강검진도 몇 가지 받을 거는 받아야 돼요. 특히 B형 간염 예방접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베트남은 간염 예방접종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했지만은 한국 가서도 다시 신부의 산부인과 검사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신부의 건강에 대한 것도 체크를 반드시 신랑분이 하고, 그러고 나서 신랑분이 이 신부의 이제 살림을 가르쳐요. 주말에 웬만하면 쉬는 날 한국 곳곳에 많이 데리고 다녀주고, 신부들이 좋아하는 데는요, 백화점이 아닙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막 할인마트 막 이런 데 좋아해요. 신부들은 시장도 좋아하고, 전통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막 뭐 이래 먹기도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고 다닐 때 좋은 곳이라고 해서 막 한국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서민적인 곳을 많이 데리고 다녀주세요. 서민적인 걸 많이 좋아하고 서민적인 데를 가르쳐주고, 첫째 자기 집 주위에 시장, 신랑분하고 시장을 자주 나가줘요. 그러고 동네에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어디 있다면 거기에 가서 식품은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거 반드시 신부 보고 고르라 하세요. 자기가 이거 사지 마시고, 처음에 신부가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이런 것, 그리고 그걸 사는 것도 반드시 생활비를 신부한테 이제 얼마 할당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신부한테 생활비 얼마, 신부 용돈 얼마 할당해서 신부한테 딱 그 부분은 신부 영역으로 분리시켜 주라는 거예요. 어떻지? 네. 그 돈이 많이 남든 적든 그건 신부가 알아서 저축을 하도록. 우리 한국 와이프한테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줬다 그러면 그거 생활비 얼마 남아서 체크하는 신랑 있어요? 그 체크했다가 신랑 와이프 마누라한테 잔소리 이빠이 들으려고요? 잘립니다. 네. 베트남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생활비,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물어줘요. 뭐 몇 달에 한 번이든 생활비 용돈 주는 거 혹시 모자라지는 않아요? 신부가 됐어요, 충분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것 같으면은 하고,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상황에 따라서 뭐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생활비 좀 인상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예. 남쪽, 특히 이 베트남 남쪽 신부들은 돈을 모으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좀 교육.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모을 돈이 없었던 거죠,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은 한 달 월급 받아서 방세 내고 부모님 좀 보내주고 쓰고 나면 모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 교육기관, 기숙사 교육기관에서 이미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용돈 주는 거에서 딱딱 쪼개 쓰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근데 남쪽 신부들 중에도요, 급여도 조금 많이 받고 부모 집에 괜찮게 하면 통장에 모으는 신부들도 꽤 있어요, 가끔. 우리도 확인 다 해보면요, 있고, 한국 가서도 신랑분이 생활비, 용돈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쓰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부분은 이제 한 몇 개월, 6개월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은 신부가 용돈이 여유가 있다 보면은 본인 용돈 여유 있으면은 이제 은행에 적금 넣는 것도 좀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적금을 1년짜리, 처음에 너무 길게 넣지 마세요. 1년짜리 정도가 좋아요, 처음에는. 1년 정도 되니까 목돈 얼마 받더라, 이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신부가 뭔가 돈 모으는 것도 재밌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나중에 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신랑분들한테 반드시 하는 게 이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 그걸 별도로 한 달에 신랑 능력에 따라서 2, 30만 원이면 2, 30만 원, 3, 40만 원, 30만 원 정도 별도로 따로 모아주라고 합니다. 신랑분이 따로 모아주면은 요 돈은 내가 따로 모아줄 거야. 얘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설 때든 뭐 때든 생신 때든 당신이 알아서 필요할 때 보내주세요. 설 때는 그 돈에다가 본인이 신랑분이 조금 더 보태주면서 보내주고 요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신랑분이 그때 목돈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와이프도 신랑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는 걸 별도로 따로 모아주는구나. 굉장히 고맙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신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 신부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베트남 신부들 가끔 가다 이런 분 있잖아요. 거짓말 잘 한다고. 거짓말보다도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 신랑은 이 신부는 신랑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는 다른 신부들이 야, 네 아빠 다치다 캐라고만. 이렇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신랑분이 모든 걸 제대로 와이프하고 소통 잘 되고 제대로 해줄 때는요. 신부가 거짓말 시키는 신부 없습니다. 제대로 뭔가 안 해주다 보니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거짓말을 안 시킬 수 있도록 신랑분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결혼시킨 신랑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어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없어요. 사후 관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 저는 한 6개월 정도 신부가 입국을 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신부한테 한번 베트남 혹시 가보고 싶어요? 한 번쯤 물어봐주고 신부가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다녀오게 해주는. 그럼 신랑분하고 같이 왔다 가죠. 짧게라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외국 생활 옛날부터 오래 좀 했어요. 옛날에 미국에도 생활하고 하다 보면요. 외국 생활 오래 하면요. 첫 6개월 지나면요. 굉장히 향수병에 막 고향 생각에 막 이렇게 엄청납니다. 남편도 안 보여요, 그때는. 그 때문에 신랑분이 먼저 6개월쯤 됐을 때 혹시 한번 베트남에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럼 신부가 그러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는. 그래도 신부들 중에 뭐 다음에 우리 언제 가요? 이런 말을 꺼내는 신부 같으면 그럼 그때 갑시다 이렇게. 한국 오면 핸드폰 사주고 옷 사주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어떤 분들 이거 해주다고 잘 해주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의 모든 생필품 사주는 거는 기본이고 와이프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주고 와이프하고 많은 시간을 내서 주위에 다녀주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면 좋죠.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신랑분이 먼저 말을 꺼내세요. 와이프가 말 꺼낸 이후에 해줘봤자요. 그냥 당연한 거 돼버려요. 신랑분이 먼저 말을 먼저 꺼내줘. 항상. 베트남 당신 혹시 가고 싶어요? 먼저 꺼내주고 부모님 용돈 먼저 보내주자 하고 이게 신랑들 노하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신랑분 와이프 임신해갖고 부모님 초청하는데요. 신랑분 부모님 델로 신랑분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신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 부모님을 두 분 그냥 한국 비행기 타고 보내라고 하자. 대부분 다요. 부모님 델로 호치민 와서 호치민에서요. 그 다음날 이틀 뒤엔가 부모님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데리고 갔어요. 나는 그 신랑 놀랬어요. 신부가 엄청 좋아하고 신랑한테 잘하죠. 어떤 그렇게 본인이 먼저 알아서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사는 방법입니다. 노력하십시오.